오늘은 오후 출근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 얼마 전에 운동하던 공원이 공사 때문에 3개월 동안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제 운동할 수가 없어서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 천천히 달려봅니다. 빨리 달리나 느리게 달리나 시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빨리 달리다가 신호에 걸리면 어차피 천천히 달린 것과 똑같더라고요. 빠르게 달렸는데 내 뒤에 오던 사람이 같이 신호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는데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시속 20km 정도, 20에서 25km 정도로 달립니다. 깜짝 놀랐죠? 이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무섭네요. 병원까지 가려면 천천히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서 병원에 도착하면 지치게 됩니다. 지치면 환자 치료하는데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적당한 속도로 달려봅니다. 신호 안 지키고 달리는 것 차들 때문에 교통이 참 적응하고 살아야죠. 받아들이고. 오른쪽 자전거 도로는 차가 주차되어 있고 자전거는 차도로 달리고, 보통 차도로 달리면은 경찰한테 걸립니다. 그래서 적당히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오가며 달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모는 자전거들도 있고, 느릿느릿 가는 자전거도 있고, 그나마 오후 출근이기 때문에 자전거나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에헤, 직진 신호를 받아도 이렇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절반만 직진 신호입니다. 중간에 대기해야 합니다.
천천히 속도를 올려봅니다. 오늘은 위장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장병, 중의학, 한의학에서는 비위라고 하죠. 비위가 좋다, 비위가 안 좋다, 비위 맞추다. 그 비위가 이 비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장과 위장을 말하는 것이지만 해부학의 비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플린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스플린과 판크레아스를 둘 다 합쳐놓은 개념이 중의학의 한의학의 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을 하는 사람 중에 중의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대부분 비위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말하거나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위장을 먼저 떠올립니다. 비장은 실제로 소화에 관여를 하진 않습니다. 소화기관은 입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빨을 거쳐 혀를 거치고 목구멍을 거쳐서 식도를 지나서 위장으로 내려옵니다. 위장으로 내려온 음식물은 분해되고 12장을 거쳐 소장으로 내려가고 소장을 거쳐 다시 대장으로 가고 대장에서 다시 항문을 거쳐 대변으로 나옵니다. 이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길게 늘어선 하나의 관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지렁이를 비유하면은 지렁이는 길게 생겼는데 입과 항문이 역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역시 길게 늘여놓고 보면은 소화관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의 내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외부와 똑같습니다. 까뒤집어 본다면은 소화기관은 실제로 밖에 해당합니다. 몸의 밖이죠. 몸 안쪽에 있는 몸의 밖, 소화기관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점막과 평혈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화액도 분비하고 연동 운동으로 소화를 돕기도 하고 분해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또한 몸 안에서 소화관 쪽으로 분비하기도 하고요. 위장병을 어떻게 치료하나? 크게 보면은 쉽습니다. 어느 통로가 있는데 막히면은 뚫어주면 되고, 대부분 막혀있는 질병이 많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정체되지 않도록만 해주면 치료가 됩니다. 만약에 소화관에 실질적인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위염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역류성 위염도 있고 만성 위염은 또 여러 가지로 나뉘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소화만 잘 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연동 운동이 잘 되도록 하고 소화액이 잘 분비되도록 하고, 이것을 비위를 보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한다는 것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너지를 엄청 넣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능을 할 수만 있으면은 치료가 됩니다. 그것이 한의학적 치료 방법입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것이 되지요. 마치 여기에 무엇이 생기면 그것을 잘라내거나 부족하면은 메꾸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는 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때 쓰는 처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위를 보하도록 해주는 처방. 제 기능을 하도록 하려면은 걸리적거리는 것을 치우면 됩니다. 만약에 본래 기능이 약하면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보호해주면 되고요. 기능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약들은 사군자탕, 육군자탕 이런 것들도 있고, 만약에 걸리적거리는 담이 있다 그러면은 이진탕, 사심탕 이런 거를 쓸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소화가 안 된다 하면은 월국환이나 아니면 소화제를 좀 더 해주면 되지요. 깜짝이야. 소화제를 더해주면은 대부분 소화가 되고 다시 비위가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소화기관에 아까 말했듯이 식도, 위, 12지장, 소장, 대장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따로 치료할 것인가? 물론 각 기관의 기능은 다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위장을 육부의 시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대장을 치료해야 한다, 소장을 치료해야 한다 하더라도 비위를 치료하면 병이 낫습니다. 위염을 치료하는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소화기관을 도와주는 처방이죠. 만약에 군자탕을 썼다 그렇다면은 그것으로 비위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염증이 생겼다면은 염증을 없애는 약을 더하면 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소화가 잘 되는 약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장에 염증이 생겨서 궤양이 생겼다, 궤양성 대장염 같은 질병이 생겼다. 궤양성 대장염은 솔직히 서의에서는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속합니다. 일본의 총리 아베 총리도 궤양성 대장염으로 총리직을 그만두었죠. 하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역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지만 대장을 치료해주면 되는 건 아닙니까? 똑같은 생각으로 다시 확장해서 생각하면 위장을 치료해주면은 대장도 낫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뭐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약간의 출혈만 고려해서 처방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도 궤양성 대장염으로 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치료하고 궤양성 대장염이 나왔습니다. 한 1년 반이 지난 후에 다시 재발했는데 역시 한 달 치료하고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이미 그 환자 치료한 지 3, 4년은 지난 것 같은데 더 이상 연락이 없는 거 보니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 재발하면 연락이 오겠죠. 어떻게 보면 치료 방법이 같은데 같은 처방으로 다른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이 처방은 위장병도 치료하고 대장의 병도 치료하는가? 병명에 너무 집착하여 생각하면은 사고가 굳어지게 됩니다. 동양의학은 법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의학이지 어떤 정해진 처방을 이야기하는 의학은 또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에서 말한 것은 같은 병도 다르게 치료하고 다른 병도 같게 치료하고 이병동치 동병이치라고 합니다. 같은 처방도 다른 병을 치료할 수 있고 같은 질병이라도 다른 처방으로 서로 다른 처방으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꼭 정해진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효과가 좀 낮더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효과가 빠를 수도 있고 좋아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 문제지.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점점 항상 최고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깜짝이야. 그것이 문제겠죠. 왜 이 각도에서 찍고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지. 원래 얼굴이 크긴 합니다만 빨리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돌려. 잠시 신호에 대기합니다. 위장병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소화기 내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처방을 하면은 하나의 처방만으로 거의 여러 가지 위장병들을 다 고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오열이 생겼다, 단습이 생겼다, 아니면 기능이 약하다, 아니면 뭐 혈이 부족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기가 막힌다, 이런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다 같은 방법을 고려하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증상만 들어도 치료할 수 있기도 하고, 특효 처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이 쌓이다 보니 두루뭉실 처방해도 대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저의 스승님에게 배운 것이긴 한데, 선생님과 저는 비위를 치료하는 방면에서는 많이 좀 다릅니다. 선생님이 쓰시는 처방은 행기를 주로 하는 편이시고, 저는 보기를 하는 편입니다. 아마 주로 보는 환자가 틀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신장병 환자가 대부분이고, 저는 온갖 잡병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신장병 환자를 많이 보시지만 수많은 질병을 다 잘 치료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조금 배우고 경험이 생기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비위를 치료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은, 역류성 식도염, 요것은 좀 까다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치료는 잘 되는데 환자들이 의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위장이나 식도에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속이 쓰리다라는 느낌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속이 쓰리다라는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속이 쓰린 것이 불타는 느낌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심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위장 부분이 묵직하다 느끼기도 합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심장과 위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슴까지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는 갈비뼈 또는 등까지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목에 거품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도는 통증을 쉽게 느끼진 않는데, 위산이 역류하면서 자극하는 부위가 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후염으로 착각하는 환자도 있고, 가끔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며 걱정을 많이 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몇 번을 설명해도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위장의 문제다라고 설명을 해도 환자들은 심장을 걱정합니다. 설마 진맥을 하면 심장의 문제인지 위장의 문제인지도 모를까봐 의심하겠지만, 제가 그 정도 돌팔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설득해주고 설명해 주어야죠. 솔직히 증상만 들으면은 알 수 있는 것인데 환자는 이미 걱정을 하고 옵니다. 심장의 문제인 줄 알고.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긴장하면 심장은 더 두근거리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심장이 아프면은 등도, 같은 쪽 등도 아프다라고 하는데, 역류성 식도염 역시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도와 연결된 신경이 흉곽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심장의 문제인지 역류성 식도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심근경색이나 심장병이나 그런 것이 생기면은 통증이 역류성 식도염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 발작하면 통증은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단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만약 정말 심근경색이 생겨서 심장 박동이 멈추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대로 말도 못하고 쓰러집니다. 심장을 움켜쥔다고 움켜쥐지 않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대로 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심한 경우 말이죠. 예전에 한번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 학회에 참여했을 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학회는 끝났고 혼자 이동하는 과정에 나는 교수님 한 분 보러 이동하다가 지하철에 서 있었는데, 그 노약자석에 앉아 계셨던, 깜짝이야, 노약자석에 앉아 계셨던 한 할머니가 갑자기 옆으로 픽 하고 누웠습니다. 같이 앉아있던 다른 노인분들이 이상한 할머니네 싶게 하며 일어났습니다. 다들 이 사람 뭐야 하면서 일어났는데 제가 바로 그 옆에 서 있었거든요. 살펴보니 뭐라? 정신이 없는데 약간의 의식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몸을 가눌지 전혀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맥을 해보니 맥이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심장이 멎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CPR을 하진 않습니다.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CPR 하지는 않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후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심장약 드셨냐고. 심장약을, 느낌이 와서 심장약을 먹었는데 약간 늦게 먹은 것 같습니다.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장약을 먹고 했는데 심장이 멈춰버린 것이죠. 근데 이제 입 안에서 약이 녹으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 진맥을 하고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약간 혈자리를 지압해 주겠습니다. 합곡과 내관. 가방 속에 침은 있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침을 치료하기는 불확실합니다. 다시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던 물을 건네주고 물 한 잔 한 모금 먹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쓰러지셨습니다. 픽하고 다시 진맥을 하니 역시 심박이 뛰지 않습니다. 또 맞은 겁니다. 약효가 아직 제대로 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혈자리를 지압하고 정신 차리도록 했습니다. 혈자리 누른다고 뭐 정신 차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미 먹은 약효가 살살 돌았는지 할머니는 이제 벌떡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내리셨습니다. 아마 지하철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하철에서 내리셨습니다. 저는 갈 길이 더 멀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고 그대로 할머니가 지하철을 내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심장 멈추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을 환자가 제대로 인식을 하면 심장이라고 걱정할 문제는 없습니다. 야, 저게 휠체어야? 심장이 진짜 아프면은 사람이 불안해할 만큼의 정신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고 진짜 죽겠구나라는 공포가 매립니다. 불안한 몸 정도는 심장병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이 되면은 심장을 검사해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심전도 한번 찍어보면 되는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찍어보고 문제가 없으면은 위장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 위장에 문제가 많습니다. 밤에 역류성 식도염이 발작하면 식은땀을 철철 흘리면서 잠을 못 자고 명치가 뭉근하게 아프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심장도 같이 치료해줍니다. 약으로. 심장을 치료한다라기보다는 흉곽, 가슴 쪽에 기가 잘 소통되게 약을 씁니다. 비위를 치료하면서 흉곽도 같이 치료해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꽤 좋습니다. 빠르면은 일주일 만에 거의 다 나고, 그래도 다 나아도 증상이 없어도 다시 1, 2주 정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걱정이 되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시라는 말씀. 검사를 해보는 목적은 병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 있고 병을 분별해내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마치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적표를 받아야 어떤 과목이 안 좋은지 알고 공부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만 한다고 무엇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러다 말겠지. 괜찮겠지. 글쎄요. 과연? 그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은 손해보는 것은 결국 본인입니다. 병원 가서 눈탱이 맞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기도 하고, 뭐 아닌 거면 좋은 거고, 그러면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걱정할 사람들은 또 걱정하더라고요. 잘못 검사한 거 아니냐, 의사가 실수한 거 아니냐. 아무도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도 믿을 거는 의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믿었지 못하더라도. 병원에 다 도착했습니다. 무려 30분이나 떠들었네요. 병원이 공사 중인데 이제 외장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병원이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꽤 커졌습니다.